네, 그 고통과 어떤 여기 보시면 이게 페인 고통이죠. 고통과 플레저 어떤 쾌감이죠. 매 소셜 라이프 그러니까 사회적인 삶의 어떤 고통과 어떤 쾌감에 대한 이제 연구인데 이거는 이제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페인 네트워크는 우리가 이제 고통과 관련된 이제 네트워크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고통과 관련된 네트워크가 피지컬한 신체의 어떤 그런 네트워크와 소셜 페인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고통과 관련된 이제 네트워크는 이제 DHC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등 쪽 전방의 대상피질, 그러니까 이제 좌방구, 우방구를 봤을 때 그 방구를 쪼갰을 때 그 안쪽에 해당되는 바깥 부분이거든요. 띠처럼 이렇게 돼 있는 요 피질을 말합니다. 요 부분하고 인슐러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바깥쪽에 있는데 외부에 있는 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체성 감각 피질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바깥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탈라무스는 시상입니다. 시상. 시상이 있고, 시상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이제 시상 하부라고 그러는데, 이런 데서 주로 이제 정서 반응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PAG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고통과 관련되는 정서가 이렇게 관통하는 이제 네트워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통을 우리가 신체적으로나 정신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회적으로 배제를 당했다든지 또 사랑하는 사람을 뭐 사별을 했다든지 불공정한 대우를 사회적으로 받았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사회적 비교, 내가 어디 뭐 했는데 누구에 비해서 내가 더 못했다든지 이런 평가자를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인 고통을 주는 거라는 거고,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한 시샘, 누가 잘된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몸이 아팠을 때와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심리적인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리워드 네트워크라고 그래가지고 또는 이제 프레저 네트워크라고 그러는데, 어떤 이제 쾌감을 주는 이제 네트워크가 따로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부위가 이제 뭐 앞에서 이제 도파민 분비 회로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겁니다. 이제 VTA랄지, 그 다음에 이제 NACC도 여기 사실 들어가는데요. NACC 제가 여기 추가해놨죠. NACC는 이제 VS 요 옆에 바로 이렇게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미그달라는 이제 편도체이죠. 그러니까 편도체가 고통에만 관여되는 게 아니라 어떤 쾌감이나 긍정적인 그런 감정에서 정서에 공통적으로 이제 관여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신체적인 쾌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우리가 좋은 평판을 받거나 존중받거나 좋은 어떤 칭찬을 받거나 또 공정한 대우를 받거나 어떤 내가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해서 어떤 것을 성취를 하거나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좋은 그런 경우죠. 그 다음에 내가 자선기부와 같은 어떤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거나, 이것은 내가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칭찬을 직접적으로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가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 내가 이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쾌감을 준다.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한 쾌감.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수도권에 이제 주말에 이제 차를 운전해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서울에서 왔다가 지방에 이제 가는 사람들과 반대 방향으로 다니다 보니까 반대쪽에 이제 차선은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가득 막혀 있는데 내가 가는 이게 이 차선은 이쪽에 이제 뻥 뚫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도 모르게 왠지 그냥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 게.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저도 모르게 그런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순간순간 그런 것을 사실은 체험할 수 있거든요. 내가 나 자신을 의식하든 안 하든 간에 내 몸은 실제로 그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뭐랄까 어떤 내가 고상한 존재이고 어떤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걸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 분명히 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잘 안 떠올라요. 근데 어쨌든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내가 원하는 욕구가 이런 것이겠다. 내가 원하는 욕구는 이건데 지금 이 상황이 그것과 반대대로 가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분명하게 그 원인까지 조금씩 이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심리적으로 또 공포감을 느끼거나 트라우마를 갖거나 뭔가 이제 어떤 편치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마음. 내 마음 속에 지금, 이게 지금 이래서 내가 지금 슬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런 정신적인 고통이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데 현저하게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그것에 대한 치료나 더 적극적인 이런 행동 치료 이런 것들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출발점이 되는 게 그 상황을 내가 아는 거죠.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행동뿐만 아니라 내 심리적인 상태 그런 것들이 어떤 원인들 때문에 어떻게 내가 변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캐치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능력자인 것이겠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신체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고통이나 쾌감의 회로가 동일하다는 걸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뇌과학에 있어서 뇌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우리 몸과 마음의 하나라는 거. 그래서 신체적인 고통이나 육체적인 고통이나 또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같은 뿌리에서 같은 원리에 의해서 작동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마 잘 이해가 가세요? 아마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도 이 책을 봐도 뭐 이게 그런가 별로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시간이 점차적으로 지나면서 그런 것을 내 스스로 이제 체험을 하게 되면서 이게 그래서 그랬었구나, 대처나 이렇겠구나라고 이제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에 따른 고통과 보상 또는 쾌감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는 거고, 그래서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또는 사회적인 것이 결국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아프다든지 그랬을 때 또는 마음이 아프다든지 그랬을 때 그게 몸이 마음으로 마음이 몸으로 동시에 같은 시그널을 준다 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네이처 리뷰 뉴로사이언스에 대한 이것도 이제 임팩트가 굉장히 높은 그런 논문인데요. 이거는 12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앞에 보여드렸던 그것과 이제 같은 맥락의 이제 그런 용어입니다. The pain of social disconnection. 사회적으로 disconnection, 어떤 고립되는 거죠. 이것에 따른 어떤 pain, 고통입니다. Examining the shared neutral on the finding of physical and social pain. 그래서 앞에 것하고 이제 거의 유사한데요. 우리가 이제 고통을 느끼는 부분이 이제 DLCC 뭐였죠? 등 쪽 앞에 대상 피질.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띠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 이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부분하고 이제 인슐라는 이제 뇌선전 바깥쪽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지금 바깥쪽으로 표현되어 있죠. 엔테리어는 이제 앞쪽이라는 거죠. 앞이라는 거죠. 앞쪽에 있는 뇌섭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소셜 디스트레스. 디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중에서 뭔가 부정적인 그런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긍정적인 스트레스 우리가 유스트레스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사회적인 디스트레스, 사회적으로 안 좋은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스트레스하고 DACC의 액티비티하고 아주 정의 상관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뇌에 나타나는 거죠. 이것에 이제 활성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이제 같은 건데 이거 DLCC가 활성화되고 또 엔테리얼 인슐라가 이제 활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트레이트 컨시퀀스 해가지고 소셜 포비아, 포비아는 공포죠. 사회적으로 우리가 공포감을 느끼는 거, anxious attachment, anxious는 뭔가 막 걱정스럽고 혼란스러운 거죠. attachment는 그런 애착은 우리 애착 관계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정서감의 어떤 그런 애착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이제 그런 애착도 있죠. 그 다음에 rejection sensitivity. 우리가 이제 어떤 거절에 대한 거죠. 그런 것에 대한 민감도.
그 다음에 social pain to social exclusion. 사회적인 어떤 배척받는 것, 그것에 대한 social pain, 사회적인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social pain sensitivity를,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인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이제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고통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고통의 어떤 징후들이 나한테 왔을 때 그것을 둔감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게 그 사람의 본인은 그게 아닌데 내가 받아들일 때는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네, 나를 안 좋게 보네 하는 이제 그렇게 망상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 그런 경향성을 말하는 거고, 그것과 피지컬 페인 센시티비티나 또는 리포트는 이걸 이제 어떤 체질적으로,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어떤 자꾸 어디가 아프다든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못 견뎌야 하는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관성이 높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몸도 허약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신경질적이 되고 하는 것들이 정서적인 거예요. 어떤 생각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몸 자체가 안 좋은 컨디션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이기도 하거든요. 상호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이 C를 보시면 이제 앞에서 나왔던 것과 같은 이제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건데요. 이거 보시면 참 재밌어요. 타입 오브 페인에가 이제 소셜 페인인 경우에요. 소셜 페인은 뭐냐? early social trauma. 초기에 어떤 사회적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실패를 한 경우, social exclusion, 사회적으로 고립이 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사회적인 어떤 페인의 일종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것들이 증가되면 피지컬 페인이 같이 증가된대요. 그렇죠? 근데 이 피지컬 페인이 이제 증가됐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한테 소셜 서포트를 해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해줘. 막 또닥거려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막 이렇게 챙겨주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러면 피지컬 페인이 다시 감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런 고통 때문에 몸이 아팠는데 그 몸이 아픈 사람한테 몸이 아픈데 치료할 약을 주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렇게 따독거려주고 애착 관계를 만들어주고 하니까 신체적인 고통이 해소되더라 하는 겁니다. 디크리즈 페인이 감소되더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피지컬 페인, 어떤 신체적인 이제 페인인 어떤 아픔인 거죠. 시크니스나 인저리, 몸이 아프거나 뭐 어떤 상처를 받았거나, 인플라메토리 액티비티, 인플라메토리는 플라는 어떤 이렇게 그 불빛이 이렇게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염증이죠, 염증. 염증 반응이 일으켜지거나, experimental pain, 뭐 그런 어떤 신체적인 고통이 나타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소셜 페인, 우리가 사회적인 고독감이나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불평등할 때 받았을 때와 같은 그런 심리 상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아팠는데 몸이 아프니까 마음이 아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사람한테 오피오이드, 그 다음에 타이레놀은 진통제죠. 오피오이드는 이게 또 이제 뭐 향정신성 의약품 이런 건데요. 이것들을 처방해서 먹으니까 사회적인 고통이 감소하더라.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서 아프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 경우는 몸이 아프니까 결국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 버리더라. 그래서 이제 마음이 아프니까 이런 진통제 같은 약을 처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마음이 나서버리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난대요. 참 너무 기가 막히죠. 이걸 봤을 때도 우리가 몸과 마음은 하나고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제 생활에서 내가 그것을 응용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한 아마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아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앞에서 뭐 이렇게 동영상이나 그런 데서 이제 그 영상 콘텐츠 그런 데서 보여드렸던 건데요. 우리가 2분간만 이런 하이파워 포즈를 취하면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이 증가되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어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막 애들 기살려주기 위해서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인간의 정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고, 근데 그게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여러분들도, 중년들, 노인들도,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보면 어린애들하고 있을 때는 어른 노릇을 하지만 할머니 노릇을 하지만 자기들끼리 같이 또래끼리 있을 때는 완전히 애들하고 사실 똑같아요. 자세히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중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한 2분 정도만 이렇게 포즈를 취하면 하이파워 포즈, 이렇게 거만하게 앉고 거만하게 이렇게 뒤로 이렇게 딱 제끼고 앉고 이렇게 딱 이렇게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서 있고 의자를 이렇게 발을 올리고 이렇게 딱 팔로 이렇게 책상을 딱 짚고 선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하면 실제로 이제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유의하게 증가하더라는 겁니다. 여기가 기준점이고 기준점보다도 더 증가하더라는 거고 로우 파워를 취하면 이렇게 감소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나요. 근데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맨 이렇게 막 겸손해야 된다 막 그래서 다소곳하고 좀 쓰잘데기 없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암컷 하이에나, 점박이 하이에나 있죠. 하이에나는 이제 암컷이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암컷 하이에나의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수컷보다도 더 높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비싼 차를 몰고 있거나 뭐 축구나 이런 거 응원하는 팀이 이겼을 때 실제로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증가되고 기고만장해지고 기분이 업되고 이제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뭐 고속도로에서 이제 차를 운전해 보면 비싼 차, 또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거를 느껴요. 1차선에서 안 비껴요. 내가 왕이다. 다 내 밑에 꿇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누리고 싶기 때문에 차를 사기도 하고 또 그 차를 가지고 있으니 나도 모르게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직장,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어떤 포지션에 있는 거, 또 실제로 그런 액티비티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나를 만족스럽게 만드는. 그래서 인생에서 내가 성취를 한 사람들이 단지 경제적인 부나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런 성취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자부심, 이런 것이 꼭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꼭 그래서만이 아니라 내가 이 사회에 어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내 스스로의 어떤 그런 자긍심, 이런 것을 갖는 것도 이제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걸 적용을 해본다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긴장이 되거나 막 어떤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되거나 면접을 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거만한 이런 자세를 의도적으로 취해보는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뭐 그것보다도 일상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심호흡을 하는 겁니다. 심호흡을 할 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 때 그때 그때 당시 이제 단전호흡 막 이런 것들이 한창 국내에서 유행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단학훈련 뭐 이런 호흡법 이런 것도 유행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훈련을 뭐 따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뇌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명상의 효용성이에요. 명상. 뭐 요가나 뭐 단전호흡이나 뭐 꼭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단지 심호흡을 하고 심호흡을 할 때는 우리가 숨을 쉴 때 그런 것도 있는데요. 숨을 그냥 헉헉대는 거 이렇게 세면은 실제로 산소가 뇌에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뇌가 완전히 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숨을 깊게 들이마셔야 돼요. 숨을 깊게 쭉 복식호흡이 있죠. 어린아이들이나 동물들은 복식호흡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배불뚝이 있죠. 숨을 들어 마실 때 배가 불룩하게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쭉 꺼졌다가 다시 또 하고. 그래서 이제 단전호흡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서서히 이렇게 뭐 선이 있죠. 뭐 스님들 뭐 이렇게 뭐 도 닦는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인데. 근데 이제 서서히 단지 하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숨을 깊게 쉬는 거예요. 깊게 들이마시고 단전에 배 밑에까지 쭉 밀어내는 느낌으로 하고 그 상태에서 바로 숨을 뱉는 게 아니라 한 2초 정도 이렇게 숨을 멈출 수 있을 만큼 좀 멈췄다가 다시 뱉어내는 이 과정을 이렇게 되풀이하는 게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충분한 양의 이 산소가 이 폐에 들어가고 그게 뇌에까지도 전달이 되고 다시 뱉어내고
그게 이제 결국 뇌를 활성화시키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인지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이제 좋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 이런 것들을 좋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에 어디서 뭐 중요한 자리에서 뭐 이렇게 뭐 프레젠테이션 하거나 그럴 때 긴장이 이제 좀 될 수 있겠죠. 물론 그것도 내가 자신 있고 그런 내용을 발표를 프레젠테이션 할 때하고 내가 내용 숙지가 잘 안 됐거나 뭔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할 때하고 내 자세가 사실은 틀려지죠. 어쨌든 이제 심호흡을 하는 그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하이 파워 포즈를 취해보는 것도 아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이제 내 몸에서 그런 변화도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다음에 욕구 관리 솔루션, 뭐 여러 가지 신경 호르몬들, 도파민, 세로토닌, 뭐 가바는 이제 어떤 억제성 호르몬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무조건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면 좋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올라가면 결국은 이제 그 저기 뭐냐 이게 중독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올라가는 것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디폴트로 떨어뜨리는 이런 기능이 같이 있어야만 되는 거라고 그랬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로토닌이 이제 유연성의 화학 물질을 만든다고 여기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행복감을 느끼는 데 있어서 세로토닌과 같은 게 더 필요하다고 하는 도파민처럼 이렇게 업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좋은 게 아니라요. 이제 엔돌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이제 쾌감이나 그걸 느끼도록 하고 또 진통 효과가 있는 이제 이런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처방을 제일 이제 주장을 많이 하는데 뇌과에서 또 결과물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효용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입니다. 운동. 결국 이제 공부를 하는 것도 운동을 한 후에 공부를 하면 당연히 그 공부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그럽니다. 결국 운동을 하면 뭡니까?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뇌에 많은 양의 혈류량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뇌가 활성화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체의 모든 기능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이제 운동이야말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심리적인 어떤 안정감이나 쾌감이나 이런 걸 느끼는데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신을 좋게 하는데 육체적인 신체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신경전달 물질들 아마 예전에 앞전에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아미노산이나 아마이드나 아민이나 펩타이드 이런 게 이제 다 단백질과 관련되는 전구 물질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신경전달 물질들의 종류가 다양하고 이것들이 이제 어떤 이렇게 증가시키거나 또는 억제하거나 또는 조절하거나 이제 이런 이제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이제 가스 종류로도 많이 이제 섭취를 하죠. 우리가 무슨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죠. 본드 흡입하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보상 패스웨이가 이제 도파민과 그다음에 이제 카나비오이드 이것도 이제 하는데 요거는 이제 고통과 관련되는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로토닌이 안정화시켜주는 임펄스들이 하는 이제 그런 거고 이것들의 이제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기억의 품질을 위한 3단계를 생략하고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멀티태스킹이 안 된다는 겁니다. 뇌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또는 인지심리학이 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인간은 하나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을 시켜놓으면 아무리 용량이 뛰어나도 버벅거리게 돼 있죠. 제 큰애 같은 경우 딸내미도 이제 이게 카페를 가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 어쩔 때는 뭐 카페 가서 공부한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뭐 구시는거리고 제가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만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카페 가서 공부를 하거나 또는 뭐 음악 틀어놓고 공부를 하거나 뭐 이렇게 옛날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볼펜을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그런 거 많이 했는데 그런 거 다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뺏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의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 그게 뭐든 간에 주변의 것을 신경을 쓰면 내 주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습의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공부가 잘 된다고 생각이 되느냐? 기분이 좋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아, 공부가 잘 되고 있구나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또 뭐 운전을 할 때도 우리가 뭐 라디오를 듣고 있거나 또 뭐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거나 그러면 운전 능력이, 대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잖아요. 꼭 운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하든 뭔 생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우리의 인지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래서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여러 가지를 벌려놓고 하는 것보다 한 가지를 해치우고, 물론 이제 또 한 가지 일을 너무 오랫동안 하면 뇌가 금방 피로해지기 때문에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그것과 좀 다른 일들, 내가 사무적인 일, 어떤 머리를 쓰는 그런 일을 몇 시간 동안 했다 그러면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뭐 산책을 한다든지 운동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이죠. 그게 다 뇌과학적으로 입증된 이제 그런 결과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또 하나 있는데, 재검토, 요점을 적거나 머릿속에서 소리내어 반복해서 외워라. 제가 뇌로 하여금 일하게 해라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책에 나온 내용에 기반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살을 이제 붙이거나 이제 조금 이렇게 수정을 한 겁니다. 이게 그 우리가 창의성이 언제 발현이 되느냐를 가지고 연구한 그런 경우도 많은데,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멍 때릴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무언가에 집중해서 할 때는 경직되기 때문에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안 나와요. 천재적인 그런 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 천재가 뭐냐? 서로 연관관계가 떨어지는 이상한 애들끼리 서로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 게 그게 천재래요. 그러니까 천재는 좀 또라이 기질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일반인들은 그것을 연결을 못 시키는 이상한 것들끼리 연결을 시켜서 전혀 색다른 기발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찾아내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멍 때리는 그 시간이 실제로는 뇌를 창의적으로 만든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어떤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낼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필요한 정보들을 일단 입수를 해놓고 한번 생각을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그런 멍 때리는 시간이나 어떤 부지불식 간의 어떤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뇌가 어떤 것을 찾아내고 연결점을 찾아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저도 그런 걸 한번 시도를 해보는데, 실제로 이제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거나 뭔가 그것을 좋은 아이디어를 못 뺐을 경우에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고 머릿속에 정리를 해보고 그러고 이제 제껴 놨다가 다음번에 하면 확실히 정리가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창의성 전문가는 뭐죠? 뭐 10년의 법칙, 10,000시간의 법칙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경험을 하고, 근데 이론만으로도 안 되고 경험만으로도 안 되고 그 두 가지를 버무려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게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최소한 10년 동안 그게 어떤 숙성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 숙성 과정이 뭐냐? 바로 서로 연결점이 없어 보이는 이것들을 자꾸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쓰는 표현인데요. 뇌로 하여금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숙제, 이것들을 한번 되새겨보고 잠을 자는 이제 그것도 이제 추천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과추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인과 지식이 있어야 된다.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그래야만 문제 해결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경험을 하고 지식이 많아도 전문가는 될 사람만 된다 하는 겁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소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것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겨울유로는 우리 이제 영장류 정도면 가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영장류뿐만이 아니라 말이나 이런 동물 중에 새들 중에 어떤 새도 있고 몇 가지 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겨울누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하다든지 뭐 이러하는 것을 하는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동물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 꼭 이렇게 고등한 동물이 뭐 영장류처럼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이제 더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게 마음이라는 건데, 그것은 따라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이거 그림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이 나쁜 애가 와서 이 공을, 얘가 이제 이 아이가 공을 이 바구니에다 놨는데, 이 아이가 이제 사라진 사이에 얘가 와가지고 이 바구니에 있는 공을 상자에다가 옮겨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와서 어디서 공을 찾을까 하는 거죠. 얘가 이제 이게 4살 이상이 돼야만 이런 능력을 갖게 돼요. 4살 이전의 아이들은 이런 마음 이론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 아이가 꼬마가 어디서 공을 찾을까요? 그러면 상자에서요 하고 대답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상자에다 공을 넣는 걸 봤거든. 근데 이 마음 이론이 있는 사람은 어째요? 상자가 아닌 이 바구니에서 공을 찾을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에 상자에서 찾을 거예요 라고 말한 사람은 마음 이론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런 능력이 바로 이제 사회성인 것이고, 제가 좀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성인데요. 이런 사회성이 뛰어난 사람이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에 어떤 유리한 조건에 놓여 있고, 일단은 살기가 편하죠. 왜냐하면 사회 관계 속에서 내가 유능하기 때문에 어쩔까요? 유능하니까 어째요? 계속 그 상황을 반복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회피하지 않고 자꾸 만나고 싶어 하고 같이 어울리려고 그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쾌감을 느끼니까, 만족감을 느끼고 내가 성취감을 느끼니까 계속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구분할 때 일 중심의 인간, 관계 중심의 인간, 이렇게도 이제 구분을 한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이제 외향형의 사람들이 관계 중심의 인간이 많겠죠. 반면에 내향형 인간들은 일 중심, 다른 사람보다는 일 자체에 집중을 하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사회에서 진짜 뭔 일을 하든 일의 종류에 따라서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 어떤 일을 하든 사회에서 내가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성향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협업을 하거나 소통을 하거나 어떤 딜을 하거나 뭔가 하기 위해서는 그런 외향형 기질, 관계 중심의 인간들의 그런 특질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만 해요. 뭔가를 심각하게 마음속에 뚝뚝 가지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뭔가를 추구하거나 세밀하게 따지거나 그런 것을 싫어한다고 일반적으로.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내향형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 중심형 그런 특성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향형이면서 어떤 일을 그게 업무를 보는데 그게 공부든 연구든 뭐 비즈니스든 뭐 이렇게 뭔가 만들는 거든 뭐든 간에 그것 자체에 대해서는 내향형의 기질을 발휘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업무 분야에 따라서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일은 사회성이 더 장점으로 작용하는 거. 만약에 내가 영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사회성이 더 발휘가 될 수 있겠죠. 반면에 내가 어떤 연구자다. 연구직으로서 뭔가를 내가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내향형의 기질, 뭔가 깊게 파고들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게 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내가 연구고 혼자 하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모든 일들은 다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사회관계 속에서 이러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협업도 필요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회성이 빵점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장점은 장점대로 끌고 가되 다른 반대쪽에 있는 그런 기질, 그런 요소들을, 성향들을 내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걸로 인해서 내 능력이 제로로, 빵점으로 떨어지지 않을 만큼의 최소한의 그런 것들은 내가 보완을 해가면서 가야 된다. 지금도 여러분들 많이 이미 늦었지만, 이미 사춘기를 지나갔고 어린 시절을 지났기 때문에 이미 늦었지만, 이미 결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미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게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을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작정을 하고 그것을 고쳐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굳이 잘할 필요도 없다. 그것이 심대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것이라도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잘 안 돼요. 당연히 한두 번 해야 잘 안 되겠지만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그런 노력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자기 성찰 능력, 이것도 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폐증은 뭐 여러분들 자폐증이 있는 사람은 없겠죠. 저도 뭐 자폐증 정도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사람마다 약간씩의 이런 경향들은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외향적인 사람들도 일정 부분은. 근데 그게 이제 심해졌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자폐아가 이제 되는 것들의 이제 원인이 물론 이제 편도체가 너무 활성화돼서 그러는 거고요. 뭐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깨진 거울 가설이 있고 또 강렬한 세계 가설이 있어요. 깨진 거울 가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거울 이론 있죠. 거울 이론이 뭔가 망가져 가지고 그게 작동이 제대로 안 돼서 디스오더가 나서 그럴 것이다 하는 거고, 강렬한 세계 가설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내가 처한, 이 아이가 처한 그 상황이 너무 어떤 자극이 심하다는 거야. 내가 감당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어두운 데서 있다가 강렬한 불빛을 하면 막 눈이 부시잖아요.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강렬하다는 거죠. 예, 낯선 사람들, 낯선 환경,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강렬하다는 그런 이제 것 때문에 이런 게 생긴다 이제 하는 그 이론이 이제 더 지지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이것도 뭐 비슷한 건데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뇌에서 여러 가지 부위가 다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어느 한두 부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뇌도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결국은 너무 만약에 어느 특정한 어떤 쾌감을 쫓기 위해서 너무 그쪽에 활성화되면 결국 중독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골고루 적절하게 그것을 제어하거나 디폴트 상태로 떨어뜨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작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사회적인 뇌에 대한 건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